이번 시간 사주 명리학 일주론 강의 35번째입니다. 무술 일주입니다. 제가 일주론 이제 항상 할 때마다 이제 일주론은 기본적으로 일간이 지지의 12운성상 포태법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이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에서 육친성이 또 12운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이제 파악을 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본적인 어떤 그 일주론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 지지의 지장간에서 육친성이 어떠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에 일주론 공부하시면서 12운성 포태법하고 그리고 이 지지의 그 지장간도 좀 세밀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무술일주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무술일주가 이제 무술일주가 묘지에 있잖아요. 묘지에 있는데 묘지에 있습니다. 이게 12운상 묘지. 예. 묘에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12운상 묘에 있는 게 또 총 6개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일주론 이제 할 때마다 이 운성 도표를 이제 꺼내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운성 도표가 12운성을 알아내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무술일주죠? 무술일주입니다. 예. 일주론 공부하실 때 제가 자주 이제 이게 쓰는데, 여기 지금 천간이 이제 여기 갑과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토동법, 병정, 그 다음에 화토동법, 정하고 기토,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무술일주인데요. 무토가 이제 여기 있죠. 무토는 양간이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쭉 돌면은 요 술토에 이제 그 묘가 되는 거죠. 묘. 예. 술에서 묘가 됩니다. 묘가 되고요. 이제 화토동법에서는 무토가 이제 술토에 절태, 양생, 욕대, 로광세, 병사, 묘 이렇게 해서 묘가 왔는데, 요 병도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병술도 이제 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화하고 기토가 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음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면은 요 축에서 또 이제 그 묘가 되겠죠. 예, 축에서 묘가 되고요. 그러면 총 그 무술, 그 다음에 병술, 그 다음에 정축, 그 다음에 기축. 아까 여기 정축, 기축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개수는 이제 음간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쭉 돌면 또 여기에서 또 묘지가 되죠. 그래서 개미, 그 다음에 임수는 이제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 요 진토에서 또 묘가 되겠죠. 그래서 임진. 예. 이렇게 총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이제 여기에 묘에 이제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운성상 이렇게 이제 도표를 보시면 파악이 금방 좀 잘 되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표를 다 머릿속에 이제 담아놨다가, 무술, 병술, 정축, 기축, 개미, 임진은 60개 일주 중에 묘궁을 깔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암기하는 방법 중에서 요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술일주에서 제가 이제 여기 요 무토를 술토에 묘지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이렇게 봤고요. 일단 무술일주를 이제 보시게 되면 글자 자체만으로 좀 세 보이죠. 근데 실제 그 무술일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실제 약하지 않고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세죠. 그 술토도 이제 산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무토도 이제 큰 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 중에 산이에요. 첩첩산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태백산맥 어디 뭐 그냥 깊은 계곡에 막 산이 막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골짜기 깊은 막 산이 막 이어져 있는 그러한 그 자의를 가진 일주거든요. 무술일주가. 그래서 일단 산이 가진다는 의미는 뭐 큰 포용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지도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자존심도 있고, 이제 뭐 산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좀 믿음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주를 가진 일주는 마음속에 어떤 그 신의나 의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술일주를 가진 사람들이요, 성격이 좀 이렇게 아주 막 나대거나 그런 거는 없고, 좀 듬직하면서 좀 믿음직해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그 무토하고 이게 다 토잖아요. 이거 토. 그러니까 그 토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게 그 오행이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거든요.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이 일주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뭐 적지 않죠. 60개 중에 12개니까 이제 적은 건 아닌데, 이 간여지동의 그 사주 중에서도 뭐 이제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오행으로 이제 천간과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견이 이제 이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내 주장이 좀 강한 거죠. 자존심이 좀 강하고 뚝심이 좀 있고 밀어붙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여지동 사주가 잘 구성되면 좋은데, 관성이나 이제 뭐 재성이나 인성이 세팅이 잘 안 돼 있거나 하면은 아주 조직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주가 간여지동 사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술일주도 이제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고집이 좀 센 편이 좀 있죠. 특히 뭐 을묘일주랄지, 을묘 같은 경우는 양으로 해서 다 이제 그렇게 목의 기운으로 이제 되어 있고, 무술일주를 다 이제 토로 되어 있잖아요. 뭐 기축일주랄지 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신유일주랄지, 요런 사주는 아주 그 중에서도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요. 지장간을 이제 보면 신정무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정신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신정무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술월 전에는 인도진 사오미 유월이었잖아요. 유의 지장간은 경금하고 신금이죠. 그래서 요 술월 전달에 촉이 정기잖아요. 그리고 요 신금이 이렇게 왔죠. 그죠? 신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 동안, 이제 30일 동안, 30일 중에서, 31일 중에서 이제 9일 동안 사령한다, 작용을 한다. 이 신금이 그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화가 이제 그 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절로 치면 봄이죠. 그러니까 수월에 이 여름이 끝나는 겁니다. 실제 그냥 끝나는 거는 수월이 되는 거죠. 수월. 그래서 수월에 이제 이것이 중기에서 뭐냐면 전에 계절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술토의 정기는 이제 무토잖아요. 원래 이제 토가 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그 수월의 정기인 무토가 이제 다음 달에 초기로 넘어가죠. 술 다음에 이제
해월이잖아요. 해월의 초기는 무토가 되죠. 해수의 지장간은 무갑임이잖아요. 그죠? 무갑임. 그러면 요 무토가 다음 달에 초기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수월의 정기는 무토가 되겠죠. 그리고 요 무토는 바로 이어져서 다음 달 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장간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산 위에 산이고 첩첩산 중에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데, 어떤 자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강렬지동 사주는 좀 자존심이 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좀 너무 좀 강해서 조직사회에 좀 맞지가 않는,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좋게 본다면은 뭐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해서 막 배짱도 있고, 뭐 일 한번 하면 뭐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제 뭐 남 잘 신경 안 쓰고 윗사람 뭐 이렇게 눈치 안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좋게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좋게 본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부적으로는 조직사회랑 좀 맞지 않겠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술 일주 보면은 이제 일단 욕국에 있기 때문에 좀 그 말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조용히 있지만 한 번 이 사람이 한번 승질나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아주 욱하는 성질이 있고 아주 그냥 감정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 아주 그냥 그 상대방이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세거든요. 그래서 무술일주가 뭐 약하자고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그 무술일 자체가 괴강이에요. 괴강이라는 게 한자 뜻으로 보면 우두머리 뭐 이런 거거든요. 괴수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괴강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주 좋게 보면은 독립심이 아주 강하고 지도자적인 성격이 맞고 하다 보니까 윗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밑에 사람하고도 잘 아우르는 어떤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성격 자체가 아주 강하고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리고 좀 내면적으로 좀 어떤 그 자존심도 세고 어떤 그런 강한 성격 때문에 조직사회랑 좀 잘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오행으로 이렇게 딱 쏠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딱 막혀 있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 비견이 이제 강하다는 얘기는 나의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얘기를 이제 좀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지가 모두 이제 양에서 좀 성격은 뭐 좀 그 외성적이지만 일단 욕국에 있기 때문에 이 무술일주가 사주가 평소에 막 뭐 아주 그냥 자기 성격을 밝히고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좀 듬직하면서도 한번 이제 성질 한번 나면은 이제 폭발하고 뭐 그런 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성격은 외향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품적으로는 약간 좀 내성적인 좀 풍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무술일주가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인 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또 술토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천라지방이죠. 천라지방을 또 의미하는데요. 이 천라지방이 술의 진사잖아요. 술의 진사. 천라지방이 술의 진사입니다. 술의 진사. 술의 진사인데, 이게 지금 술해는 이거는 그 천라라고 그러죠. 천라. 그리고 진사는 이제 지망이라고 그럽니다. 지망. 또 지혜. 이게 이제 뭐 의미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레하고 진사인데요. 일단 일지에 이제 술토를 깔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천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천라. 이거는 하늘의 그물인 거고, 그 다음에 진사는 이제 땅에 이제 그물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그물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술일주인데
뭐 운에서 이제 여기 술인데 여기 지금 해가 이제 딱 들어왔다. 그러면 딱 막히는 그 해에는 딱 막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천라지망이 들어오는 해는 다른 일들을 좀 가다가만 벌리지도 말고, 그리고 투자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되고, 가급적 뭐 이동을 좀 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고, 뭐 해외여행 갈 걸 뭐 국내 어디 좀 가까운 데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뭐 국내 멀리 간다는 걸 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뭐 이렇게 활동 범위를 좁힌다던가, 그렇게 하고 뭐 이사도 가능하면 좀 자제한다던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활동을 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천라 자체가 이렇게 어디에 이제 갇힌다, 묶인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물상들이 대체, 그걸 이제 물상 대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물상 대체해서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좀 좋지 않게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막아내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게 천라진왕입니다. 진사도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일단 오늘은 무술일주이기 때문에 술토가 같이 엮어지는 이제 해수가 있으면 천라고, 그 다음에 지지에 뭐 진토나 이제 사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또 이렇게 묶이는 경우에는 이제 요게 지방이라고 해서 요런 같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천라 지망의 어떤 의미를 뭐 본다 그러면 이게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뭐 본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이거든요. 수하고 여기 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는 요거는 이제 양이잖아요. 양이고 요 수는 이거는 음이 됩니다. 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병화는 이제 그 태양이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으로 보는 거고, 임수는 이제 수가 의미하는 게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음으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그런데 지금 술토는 여기가 이제 묘가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무술일주에서 이제 묘가 되잖아요. 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해수에서는 이게 지금 절지가 되거든요. 절지. 그래서 보면 화라고 하는, 병화라고 하는 양의 기운이 이 절지하고 묘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죽어가지고 땅속으로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임수는 이제 그 음의 기운이 있는 거죠. 음의 기운이 지금 진토에, 여기 또 요 진토에 이게 묘가 되잖아요. 묘가 되고, 요 사화는, 임수는 사화에 절지가 되는 얘기죠. 키리운성상 절지. 그래서 묘하고 절이 되니까 음의 기운이 완전히 그냥 다 완전히 깨끗이 끝나가지고 기운이 따라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절해서 묘로 들어가. 이건 양의 기운이 절해서 묘해서 술하고 수레하고 여기 지금 사하고 진하고 이렇게 천라지망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이니까 천라. 요거는 이제 음이니까 땅이니까 지망, 이렇게 천라지망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이게 무술일주가 이제 천라를 갖다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음과 양을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라지망이 있다고 이제 할 때 뭐 항상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 요런 그 운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때는 잘 보셔가지고 이제 뭐 상담자가 왔을 때 요런 일주다, 천라지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천라지망 술해 진사가 들어오는 그런 해는 좀 몸을 좀 조심하고 활동도 좀 줄이고 이렇던 어떤 조언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업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무술일주 아까도 제가 그거 얘기했지만 아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약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좀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배짱으로 막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추진력 강하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직사회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어떤 전문직이 좀 맞겠죠.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교육자, 뭐 교육은 뭐 남들하고 뭐 그렇게 간섭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직사회에 뭐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인, 연구원, 예술체육인 이런 직업들이 다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건 아니죠. 자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예술체육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거, 연구도 본인이 뭐 이렇게 막혀있는 데서 열심히 자기만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교육자도 맞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남을 교육시킨다는 것도 자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전문직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를 들어가도 그냥 일반적인 회사 말고 고 바운다리가 있는 직책, 그 다음에 직책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남들이 이렇게 타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이제 직장이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조직사회가 이제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진이 묘궁인데 이제 진술중리 사고를 깔고 있는 그 사주는 기본적으로 삶이 평탄하게 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장간도 흐름이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술중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변화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무술일주도 삶이 좀 이렇게 복잡 가난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무술일주가 이제 산 넘어 산이고 이 술토가 의미하는 게 이게 좀 습기가 좀 있는 그런 흙이 아니고 좀 이게 그 건토예요. 메마른 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도 이제 이렇게 있어서 아주 좀 조열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오죠. 이렇게 무술일주가. 그래서 무술일주 사주에 수의 기운이 좀 약하다. 아니면 수의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무술일주가 아주 술을 좋아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무술일주 보면 수기운이 없는 경우에 아주 애주가 술도 아주 잘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무술 자체가 흙이 의미하는 게 좀 이렇게 조열하고, 그 다음에 산도 이제 기본적으로 산은 물이 있어야 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신은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적천수 진간홀에 나오는 진신의 개념입니다. 뭐 진신을 잘 갖추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 삶이 좀 귓겨울을 좀 가고, 그리고 좀 변화도 좀 적고 평탄하게 가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진신이라는 거는 천간이 일간이 필요로 하는 천간, 그리고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 보면 지금 요 무토잖아요. 무토는 큰 산인데 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은 기본적으로 그 초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키우고, 그 다음에 유실수도 뭐 있는 어떤 그런 뭐 과일도 생산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순기능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토는 개수가 있어야 돼, 개수.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그 나무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산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산이 또 물을 또 가둬놓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목을 배양하고 이제 나무가 크려고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토는 기본적으로 이 나무를 키우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요 갑병계가 요게 진신입니다. 이게 무토도 그렇고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어야 이 무술일주가 그래서 좀 여유롭고 풍족하게 좀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신의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여기 듯이 이제 여기 간목하고 병화하고 개수. 자, 천간에 이게 지금 진신인데요. 진신은 천간에 뿌리를 내린 천간이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천간이 없으면 지장간에라도 이 천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이나 대운에서 오면 훨씬 더 좋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무술일주가 아까 제가 조직사회랑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간목이 연천간이나 그 월천간에 떴다 그러면 이 무술일주는 조직사회에 또 적응을 잘 하게 되는 사주가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다, 갑인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갑인 록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주는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을 갖다가 일단 하겠다. 뭐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병화가 이제 여기 왔다. 병화가. 이 병화는 이제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인성. 요거는 이제 학업이나 명예를 갖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병도 뭐 인에 떴다 그러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구성이 되면 이 무술일주인데 굉장히 좀 공부도 좀 잘 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개수가 왔다 그러면 이 개수는 또 이제 그 정제잖아요. 정제. 이 정제를 이렇게 깔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지에 이제 통분도 해서 이러면 무술일주는 직장생활보다는 일찍 사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주가 구성이 돼요. 진신에다가 재성이 이렇게 일찍 들어온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주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갑병계가 진신이기 때문에 이 갑병계의 어떤 그 천간이 천간에 있든지 아니면 지지의 지정간에라도 있든지 아니면 운에서도 오든 운에서 오면 그때 이제 또 발복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신강신약 이런 거하고 틀려요. 뭐 신강에서 나를 극하거나 뭐 극제하는 어떤 그런 뭐 오행이 왔을 때 내가 뭐 발복을 한다. 뭐 신약사주는 뭐 나를 인성을 도와주는 비견겹제나 뭐 인성운이 올 때 내가 발복 그런 거하고 전혀 틀려요. 이거는 진실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거는 그 오행의 생극제화하고는 좀 약간 좀 틀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진실의 개념인데 실제 사주풀이 해보면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요런 게 올 때 사람이 발복을 해요. 신약해서 뭐 남방운이 좋네, 그리고 북방운 수운이 좋네, 서쪽 금운이 좋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요, 그 세월이 다 갑니다. 맞지도 않아요, 절대. 용신, 희신 이런 거 따져가지고 용신은 희신을 해면 아주 좋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신강신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저 사주가 좀 신약사주구나 신강사주구나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운이 오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일 뿐이지 적중력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술일주가 이제 그리고 요건 이제 묘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삼합 논리하는데 술은 이제 그 삼합이 인호술하고 같이 가잖아요. 인호술하고. 그래서 인호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요. 인호술. 이건 이제 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무호는 이제 왕지가 되겠죠. 왕지. 그리고 무인은 생지가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합치면 요게 이제 생황묘가 됩니다. 생황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합인 거고 요거는 이제 신윤정상 생황묘 이제 합작이래요. 합작. 요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 요 기운이 발휘가 된다. 지금 묘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무오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요 무술일주는 요 오운이 올 때 발복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생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갇혀있는 데서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 요런 오화나 인을 만날 때 요 무술일주는
발복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운이나 이제 세운에서 이런 오운이나 인운이 이런 걸 잘 봐서 무술일주가 나 언제 뭐 좀 잘 될 것 같아요. 돈 뭐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 운들이 들어올 때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뭐 재성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돈이 들어오는 거고, 관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직업 직장을 갖는 거고, 또 이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사주 판단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술일주가 좀 이렇게 아주 강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금이 이제 신금 상간의 관대지라 했는데, 지금 요 무토 여기 술토가 지장간이 신정무잖아요. 신정무. 요걸 요렇게 외워야지, 이렇게 반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무정신으로 외우면 안 되는 거고, 신정무로 외워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무가 있는데, 요 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표현이잖아요. 표현을 관대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무술일주가 가끔 가다가 좀 상대방한테 이게 독이 되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술일주가 좀 강한데, 요 상관이 뭐냐면 관대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좀 너무 강하게 이제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술일주가 표현을 좀 잘해요. 잘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일주가 좀 말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말도 조리 있게 좀 하지만 그게 너무 세면 또 상대방이 또 기분 나쁘죠.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뭐 상대방이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무술일주 사주는 이게 관대지에 좀 있기 때문에, 이 관대지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좀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이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지금 관대지에 있지만 묘궁에 있잖아요. 이게 묘궁에. 그러니까 이 무술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해서 좀 근심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이제 묘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무술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